이곳은 섬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는 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50시간 동안 저는 여기서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52분. 그리고 세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50시간 동안 저는 이곳에서 배를 타고 떠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식사는 이 섬의 대표 음식으로만 해결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동은 무조건 걸어서만 가능합니다. 과연 저는 이곳에서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먼저 이곳의 대표 음식을 먹기 위해 한 식당에 방문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서 그런지 메뉴판에 중국어가 쓰여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곳에서는 보말 칼국수라는 걸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면은 굉장히 쫀득한 식감이고 국물의 맛은 엄청 진합니다. 해물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거는 맛있네요. 그리고 보말은 바다소라 종류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사실 비린내 때문에 해산물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건 비린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식감이 쫄깃해서 거부감 없이 잘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가지 미션 중 첫 번째 미션을 시작했는데요. 바로 50시간 안에 이 섬 한 바퀴를 도는 것이죠. 걷다 보니 바다도 볼 수 있었고 곧바로 두 번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미션은 바로 이 섬에서 가장 높은 곳에 가는 것인데요. 하지만 가는 길에는 아무도 없었고 온통 숲뿐이어서 이 사이에서 동물이 나올 것 같아서 겁이 나네요. 그러던 중 카페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곳에서 세 번째 미션까지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바로 이 섬의 대표 디저트를 모두 먹어보는 것인데요. 여기서 첫 번째로 먹었던 건 이 땅콩 라떼입니다. 이렇게 버터쿠키도 함께 해주셨고 땅콩 라떼의 맛은 엄청 고소하다. 카페에서 나와 다시 이 섬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마주한 건 바로 귀여운 말들이었습니다. 풀 뜯어먹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이어서 오르고 올라서 우도에서 가장 높은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동하던 중 우도 등대공원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이곳도 경치가 꽤나 좋았지만 무엇보다 바다 외에도 신기한 숲을 구경할 수 있어 색달랐습니다. 네 번째 미션은 이 섬의 모든 해수욕장에 방문하는 것인데요. 이 섬에는 총 3개의 해수욕장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바로 검벌레 해수욕장입니다. 이름처럼 해수욕장의 모래가 검정색으로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앞에 보이는 절벽이 경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안타까운 모습도 숨겨져 있었는데요. 각종 쓰레기들이 바다에 둥둥 떠다녔고 모래에도 떠밀려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자세히 보니 뭐지? 해파리 같은 게 있는데? 이어서 이 해수욕장에서 5번째 미션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 섬의 3가지 대표 레저 스포츠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로 체험한 건 검벌레 해수욕장에서 보트를 타는 것이었는데요. 생각보다 빠른 속도가 스릴감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이 섬의 다양한 동굴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동굴은 보는 순간 신비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와. 있는 그대로의 대자연을 마주하니 마음 깊은 곳에서 경외감마저 밀려왔었죠. 다음으로 세 번째 미션을 완료하기 위해 두 번째 디저트를 먹으러 왔는데요. 이제 이게 우도의 대표적인 디저트 중에 하나입니다. 땅콩 아이스크림. 맛은 그냥 땅콩이 들어간 맛있는 아이스크림인데 약간 아이스크림이 끈적한 게 젤라또 같습니다. 이어서 늦기 전 오늘 잘 곳으로 향했는데요. 가는 길에는 귀여운 당나귀도 보였고 투명한 바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잘 곳은 이 섬에서 걸어서 들어가야 하는 또 다른 섬이었는데요. 그 안은 말 그대로 옛날 초원 그대로의 모습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머물 숙소 1층엔 이렇게 카페도 있고 2층은 민박. 올라가는 길에는 말도 보였고 푸른 초원은 해방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또 이런 뷰가 보이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누군가 들어온 흔적이 보였습니다. 가방과 커피 컵이 올려져 있는 이유는 제가 아까 낮에 왔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짐을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왔었죠. 방을 들어오면 이렇게 침대가 있고 냉장고, TV, 에어컨까지. 밖에서 건물을 봤을 땐 낡아 보였는데 내부는 인테리어를 다시 해서 굉장히 세련되고 깔끔했습니다. 화장실도 이렇게 돼 있고 변기, 세면대, 샤워기, 간단한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침대는 한번 쿠션 테스트. 편안합니다. 무엇보다 이 방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이었는데요. 푸른 초원과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진정한 자유로움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옷걸이와 화장대, 수건, 제습기까지 있었죠. 이 정도면은 방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최고. 하지만 걱정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6번째 미션은 일출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부터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어서 걱정이 되었죠. 그리고 저녁을 먹기 위해 밖으로 나왔는데 제가 걸었던 길을 따라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길에는 서울에서 보기 드문 이국적인 풍경이 보였죠. 쓰레기 버리지 않고 잘 보존됐으면 좋겠는데. 저녁으로 먹을 메뉴는 모도 흑돼지 돈가스인데요. 사장님 그 주문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희 지금 이제 포장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다른 음식점으로 가봤지만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음식점에 가기 전에는 혹시 몰라서 전화를 해봤는데요. 예 혹시 거기 지금 식사 되나요? 저 영업 끝났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 이곳이 비수기라서 다들 가게 문을 빨리 닫았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이 섬의 2번째 해수욕장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와. 물 엄청 차갑다. 무엇보다 이곳은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고 바닷물도 완전 투명해서 잘 보존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여행의 규칙은 모든 식사를 이 섬의 대표 음식으로 먹는 것인데요. 하지만 모든 음식점이 문을 닫아 저는 굶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다 편의점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그래서 저녁은 식사가 아닌 간식과 안주로 때우기로 했죠. 숙소로 돌아와선 씻은 뒤 2번째 간식을 먹고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6번째 미션인 일출을 보기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났는데요. 하지만 밖에는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가 뜨는 시간을 맞춰 밖으로 나가봤는데요. 좀 있으면은 일출이 시작될 시간인데 구름이 많고 비가 와서 그런지 해 뜰 기미가 안 보이는데 아쉽게도 일출은 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에 일출을 보는 걸 기대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다시 잠에 들었다가 일어난 후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다시 빗줄기가 거세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변신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을 떠나려는 순간 민박집 아주머니가 저를 불렀는데요. 무슨 일인가 했는데 저를 부른 이유는 바로 휴대폰 카메라 때문이었습니다. 남편분이 휴대폰 카메라 사용을 어려워하셔서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는데요. 마침 비도 거세졌고 저 역시 잠시 머물 곳이 필요했죠. 그렇게 커피 한 잔을 주셨고 저는 휴대폰 카메라 사용법을 알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는데요. 제가 일출과 일몰을 보지 못했다고 말을 하자 찍어두신 사진으로 보여주셨죠. 아무래도 계속 외국인들만 오다가 한국인이 오니까 반가우셨던 것 같습니다. 낯선 여행지에서 현지인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것이 제게는 여행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아침을 먹기 위해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어제 먹으러 왔다가 실패한 곳인데 오늘은 식사가 가능한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멧돼지.
들어갔는데 어제 제가 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감귤 주스를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시킨 메뉴는 바로 우도 흑돼지 돈까츠, 등심과 안심카츠가 있었던 메뉴인데요. 먼저 등심을 한 입 무는 순간 천국에 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쫀득함과 담백함이 조화롭게 섞여 있었고 소스의 상큼하고 달면서 짭조름함과 감칠맛이 어우러져 맛의 완성도를 높여줬죠. 안심도 맛있긴 했었지만 등심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로 주신 감귤 주스도 최고였죠. 식사를 마친 뒤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었는데요. 비도 점점 그쳐갔고 사람들도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무언가를 먹기에는 너무 배불러서 어제 들렸던 바다를 다시 가보기로 했는데요. 어제 왔을 때는 물이 굉장히 맑았는데 오늘은 흙탕물이 돼버렸습니다. 어제 와서 한번 들어가 보길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카약을 언제 탈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안녕하세요. 혹시 카약 이런 건 언제 하는지 아시나요? 카약이요? 예. 여기 카약 하나? 여기 카약 안 할 텐데? 아, 안 해요? 예. 여기는 안 해요. 아, 그래요? 우도는 안 할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그렇게 갈 곳을 잃은 저는 길을 걷다가 인테리어가 이쁘게 잘 된 곳을 발견했는데요. 마침 이곳은 3번째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바로 땅콩 버터 맥주를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매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다양한 굿즈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맛이 어떠냐면은 엄청 진한 라거 맥주인데 땅콩향 나는 맛 아주 마음에 듭니다. 무엇보다 비가 오는 날 바다를 바라보며 맥주를 마시니 세상의 소음은 빗소리에 묻히고 가슴속에는 오로지 낭만만 차올랐습니다. 이후에는 이 섬 한 바퀴를 돌기 위해서 걷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가는 길에 폐업한 가게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그렇게 걷던 중 비 오는 날 홀로 문을 연 가게를 발견했는데요. 마침 이곳은 이 섬의 대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었죠. 바로 우도 땅콩버거를 먹을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그런데 햄버거를 먹으려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직원분이 나타났습니다. 드시기 쉽게 좀 담아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햄버거를 먹기 쉽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온 것이었죠.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비 오는 날에는 여기 앞에 돌고래가 조금 보이기도 하거든요. 돌고래요? 네, 운 좋으면. 아 진짜요? 그렇게 저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햄버거를 먹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묵직한 고기 맛 사이로 아삭한 채소들이 씹혀서 느끼함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우도 땅콩 소스가 더해져 고소함과 달콤함이 입안 가득 조화롭게 퍼졌죠. 이후에는 돌고래를 찾아다녔지만 끝내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쓸쓸하게 풀을 뜯어먹는 말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요. 그런데 이곳이 바로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숙소로 가기 위해서 그냥 지나쳤죠. 숙소로 향하던 중에는 이름 없는 해변을 만났는데요. 해변 앞에 자리한 건물 또한 이국적이어서 잠시 멍하니 감상하게 되었죠. 하지만 계속 이런 배경 보다 보니까 오늘 머무를 숙소를 지나와 버렸습니다. 저기가 제가 머무를 숙소였네요. 먼저 외관은 푸른 잔디가 펼쳐진 덕분에 마치 외국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숙소로 들어가는 입구는 과거에 방문했었던 보라카이를 떠올리게 했죠. 싱크대가 있네. 일단 이렇게 수건이 3장이 있고 드라이기, 이불 침구를 이렇게 있고 방이 좀 오래돼 보입니다. 아 여기 그래도 뷰가 진짜 좋긴 하네. 에어컨이 이렇게 있고요. 침대 이렇게 있고 싱크대, 가스레인지 쓰진 않을 건데 이런 게 있네요. 전자레인지까지, 그리고 냉장고, 화장실은 뭐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와이파이까지 되었죠. 지금 숙소에서 잠깐 쉬다 나왔고 미션을 하러 가볼게요.
아직 방문하지 못한 해수욕장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가 와서 그런지 멀리서 봐도 블루의 색깔이 매우 흐렸습니다. 온라인에서 봤던 에메랄드빛 바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직접 확인해보기 위해 해변 가까이 내려가 봤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이곳은 모래가 아니라 새하얀 알갱이들로 뒤덮여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작은 자갈인 줄 알았는데 이 해변을 유명하게 만든 홍조단괴라고 합니다. 젖은 모래처럼 발에 달라붙지 않아 걷기도 편했고 그 사이로는 작은 개들이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얀 해변 곳곳에는 검은 현무암까지 섞여 있어 앞서 방문했던 해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풍경이 만들어졌죠. 다만 해변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게다가 비가 내린 직후라 그런지 물빛도 검붉게 보여서 아름답다기보다는 묘하게 오싹한 느낌까지 들었는데요. 산호 해수욕장만의 특별한 풍경만큼은 확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산호해수욕장을 둘러본 뒤에는 우도의 대표 음식을 먹기 위해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식당으로 향하던 중 혼자 하는 여행의 외로움을 달래줄 뜻밖의 친구를 만났는데요. 뭐야 얘? 시진양이야? 바로 길가에 있던 노란 고양이였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핥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다가갔는데 녀석은 도망가기는커녕 먼저 제 다리에 몸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저를 졸졸 따라오고 계속해서 애교까지 부렸는데요.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손길이 익숙한지 완전히 사람을 좋아하는 개냥이였습니다. 덕분에 잠시나마 혼자 여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을 수 있었죠. 고양이와 작별한 뒤에는 원래 목적이었던 우도 토짜장면을 먹으러 식당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어제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죠. 혹시 여기 영업 끝난 건가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식당들도 찾아봤지만 이미 모두 문을 닫은 뒤였습니다. 결국 청포도와 육포로 저녁을 대신했는데요. 이쯤 되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사는 무조건 우도의 대표 음식으로만 먹는다는 규칙을 명백히 어긴 것이었죠. 최대한 규칙을 지키며 여행하려 했지만 이 섬의 식당들이 이렇게 일찍 문을 닫을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 완전 단데? 맛있어. 다음날 아침이 되었고 저는 끝내 일출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밖으로 나가자마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는데요. 와 어제는 물이 맑지 않았는데 오늘은 에메랄드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와 엄청 맑다. 이름 없는 해수욕장 여기. 그리고 해녀분들이 직접 물에 들어가 사냥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아침은 어제 먹으려다가 실패했던 곳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식사 되나요? 그리고 우도의 대표 음식인 소라 토짜장이라는 걸 주문했는데요. 기다리던 중에는 연예인들의 사인도 있어 더욱 기대가 되었습니다. 먼저 짜장면 바로 위에 올라가 있는 꿀소라부터 먹어봤는데요. 맛은 그냥 쫄깃한 맛. 방금 식사를 하고 나왔고 양은 그냥 적당한 편인 것 같고 맛은 맛있지도 맛없지도 않습니다. 그냥 보통. 그리고 식사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미션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바로 전날 눈여겨봤던 승마장을 찾았는데요. 이곳에는 A코스와 B코스부터 자율승마와 승마 레슨까지 다양한 체험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10분 동안 말을 타볼 수 있는 B코스를 선택했죠. 사실 말을 타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조금 긴장됐지만 사장님께서 친절하게 타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직접 말을 조종하는 코스는 아니었고 사장님이 고삐를 잡고 이끌어주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래도 말을 직접 만져보고 그 등에 올라타는 것 자체가 처음이라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죠. 처음에는 천천히 주변을 돌았지만 잠시 후 사장님이 뛰기 시작하자 말도 함께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다릴 때마다 몸이 흔들렸는데 무섭기보다는 생각보다 훨씬 짜릿하고 재밌었죠. 그런데 모든 체험이 끝난 뒤 예상하지 못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는데요. 얘는 이름이 있나요, 근데? 예. 아 여자예요? 아 몰랐네. 제가 타고 있던 이 말, 사실은 숙녀였던 것이었죠.
승마 체험을 마친 뒤에는 세 번째 미션을 마무리하기 위해 한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디저트 메뉴인 우도 샌드를 먹기 위해서였는데요. 마침 날씨도 더웠는데 아이스크림과 함께 나와 시원하게 먹을 수 있었죠. 그리고 아이스크림은 땅콩 향이 매우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미션까지 끝낸 뒤 전날 방문했던 해수욕장을 다시 찾아가 보기로 했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물빛이 검붉게 보였던 곳이 불과 하루 만에 완전히 다른 해변처럼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길을 따라서 배를 타고 왔던 항구까지 걸어가면 걸어서 이 섬 한 바퀴를 도는 미션도 완료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50시간이 끝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었고 카약 체험도 무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항구로 향하는 대신 카약을 대신할 새로운 장소를 찾아가 보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바로 우도 정원입니다. 그런데 입구에 붉은색 한자가 적혀있어 순간 중국의 어느 관광지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죠. 무인 매표소에서 표를 구매하고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웅장한 입구가 나타났고 길을 따라서 다양한 식물들이 장식되어 있어 입구만 구경하는데도 제법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직 이 정원 구경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요. 진짜 정원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훨씬 더 안쪽에 있었죠. 하지만 날씨가 더워서인지 주변에는 다른 관람객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 사이 저는 점점 목이 말라오기 시작했고 마실 것을 구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이거 내면 되나요? 예. 여기 혹시 마실 것도 파나요? 아니 아직 안. 아, 예. 그렇게 목이 마른 채 정원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잠시 후 사장님께서 한잔 드릴까요? 물 한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어떻게 혼자 여행을 하세요? 여기 처음 와가지고 어딘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와봤어요. 근데 다 혼자 관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거 어떻게 관리해요? 열심히 해요. 다 키운 거예요, 어린 거. 아, 이렇게. 덕분에 잠시 더위를 식히며 사장님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정원의 규모는 무려 6,000평 정도였고 놀랍게도 사장님 혼자서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었는데요. 그 말을 듣고 다시 주변을 둘러보니 이 넓은 공간을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 정원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그곳에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낯선 식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제주도의 작은 섬을 걷고 있었을 뿐인데 어느 순간 동남아시아의 열대정원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죠. 정원을 모두 둘러보고 나오니 어느덧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우도를 떠나기 전 마지막 현지 음식을 먹을 차례였는데요. 제가 찾아간 곳에서 판매하고 있던 레인보우 버거를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겉모습만 화려하고 맛은 평범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생각보다 맛의 조화가 꽤 괜찮았습니다. 무지개색 빵에서 은은한 단맛이 느껴졌고 부드러운 패티와 바삭한 베이컨이 대비되면서 씹는 식감도 재밌었죠. 여기에 할라피뇨의 매콤함이 느끼함까지 잡아줘서 예상보다 만족스러운 마지막 식사가 됐습니다. 식사를 마쳤지만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었는데요. 한국까지는 걸어서 10분이면 갈 수 있었지만 50시간이 끝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었던 것이었죠. 다행히 매장에는 커피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며 남은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시원하게 커피 한 잔 후 밖으로 나오자 와, 해 떴네 드디어. 이 섬은 마지막까지 예상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행 내내 구름 뒤에 숨어있던 해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죠. 햇빛은 생각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비치기 시작하자 흐린 날씨에 가려져 있던 우도의 색깔이 하나씩 살아나기 시작했는데요. 사진으로만 보던 하와이의 풍경이 떠오를 정도로 이국적인 모습이었죠. 풍경을 감상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처음 배에서 내렸던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우도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현재 시간은 2시 43분.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는데요. 여행을 시작할 때부터 공개하지 않았던 마지막 히든 미션이 하나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일단 이쪽으로 가서 티켓부터 사겠습니다. 2시 58분. 드디어 이 섬에서 50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제 정말 우도를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히든 미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바로 우도의 대표 과자를 어머니에게 선물하는 것. 이게 히든 미션이었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면 더 많은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